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글로벌 디펜스 뉴스 주제는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꽃등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를 2200조 원을 쓴다고 합니다. 중국과 무한 군비 경쟁을 해가지고 중국을 파산시킨다 그러고요. 중국을 여러 토막을 칠 겁니다. 자, 미국이 서울의 동북아 전투사령부를 창설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아마 북한 접수 훈련 준비 들어가는 거 만주 동북 삼성까지 떼가지고 붙이는 한국에 붙이는 뭐 그런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탈퇴했고요. 유엔 상임이사국은 범죄 국가가 아니면 거지 국가들입니다. CIA가 마두로 2인자를 앞세워가지고 대리 통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부 다 고기를 숙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잘 하겠다고 뭐 충성맹세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접수를 지금 임박했습니다. 러시아, 중국의 북극해 장악이 실패했고요. 이재명이가 병사들 급식비도 이게 미지급하고 이게 떼먹었나 보네. 아이고야, 진짜 나쁜 놈이다. 연탄비 쿠폰 뿌리고 또 연탄 업체들한테 돈을 안 줬다고 합니다. 진짜로 나쁜 놈이야. 진짜로 나쁜 놈들이야.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야. 이 놈들 자기들 저기 맛있는 거 먹고 떵떵거리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잘 챙기면서 병사들하고 이 힘든 사람들 여기에 나가야 될 돈을 안 주고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방첩사를 해체했네요. 국정은 뭐 수사 압수수색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간첩 잡는 방첩사하고 국정원을 해체했고, 마약 수사는 검찰청을 해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민노총은요, 이거는 국제 테러 단체다. 그리고 국제 마약 카르텔이다. 얘들은 간첩들이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마약 잡는 그 카르텔 그 검찰청을 없앴죠. 마두로가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진짜 열 받으면은 미국에서 이재명이를 대북 송금 뭐 대북 제재 위반으로 그냥 뭐 체포해 가는 수도 있습니다. 뭐 동맹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야 일로 와 이 새끼 해가지고 끌고 가버릴 수가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할 것 같습니까? 동맹이라서 봐주고 뭐 그래서 체면 봐준다고 그러 안 할 것 같아요. 난 트럼프 대통령 성격에는 이재명이 자고 있는데 델타버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잡아갈 수도 있을 거고 뭐 지금 13일에 일본 간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체포해가지고 끌고 갈 수도 있을 거고 뭐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듬성듬성 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가 한중 해군 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자꾸 저렇게 깝쳐야지 깝쳐야지 빨리 뒤지고 싸그리 다 뒤집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의 종중 세력, 종북 세력 100에서 200만 명을 뭐 민노총, 민주당 당원들 등등 해가지고 100에서 한 200만 명을 북한의 노동교화소에 수감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뭐 내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슬슬슬 흘러나온다는 것 자체가 심상찮은 그런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이야기는 한국의 기자들은 모릅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왜 저만 이런 이야기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국의 기자들이 취재 능력이 안 되는 거고 한국의 기자들이 그 제대로 된 기사를 안 쓰는 거죠. 자, 민주당의 김병기, 강선우, 뭐 김경, 공천 흥금으로 전부 아마 구속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한국에서 무인기를 보냈다고 경로를 했는데 이재명이가 북한 지령받고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진짜 이놈은 북한 간첩인지 중국 간첩인지 평생을 어떻게 이렇게 비열하고 저열하게 살 수가 있는가? 정말 생양아치가 별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자꾸 이렇게 비굴하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 자리에 들어서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미국을 자꾸 빡치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열받게 해야지 한국에서 이 친북 세력 100에서 200만 명, 야, 저 살려주지 마. 싸그리 다 없애버려. 뭐 그런 이야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노동교화소에 한 뭐 10년씩 갔다 오면은 우리 친지 김동, 위수 김동 하시는 분들은 아마
수령님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올 것 같습니다. 자, 극히 우수한 분들을 줄여서 극우라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좌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정신병자라고 하죠. 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국제 토크 콘서트, 반중국제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뭐 저희 국민들한테 이제 알려드렸고요. 요즘은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한국의 소식, 한국 역사, 그리고 이제 북한 전역에 나 일기예보를 넣어가지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에 이제 쏘고 있고요. 지금 3번, 올해는 일주일에 3번씩 이제 할 예정입니다.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북한 붕괴시키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합니다. 지난 7, 8년 동안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2020년 국방 예산을 뭐 2,000조를 쓴다고 합니다. 미 레이건 행정부는 소련과 우주전쟁, 스타워즈 전쟁을 벌인다고 하면서 우주에 돈을 왕창 쏟아부어가지고 우주 산업을 육성을 했습니다. 위성방송, 위성통신, 뭐 위성서비스 등등 이런 걸 육성했는데, 미국은 소련이 우주에 돈을 탕진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소련을 경제적으로 파산시켰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무제한 군비 경쟁을 유발해가지고 중국을 지금 파산시킬 뭐 그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동북아시아 전투사령부를 창설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북한을 접수 통일하고요, 동북 삼성을 중국에서 떼서 한국에 붙이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허드슨 보고서는 중국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중국의 헌법도 만들어주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야당 정치인들 전부 다 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으로 이제 복귀를 시켜가지고 이게 다 때려잡는 뭐 이런 거를 뭐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동혁을 앞세워 가지고 정권을 다시 찾고 하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아무런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뭘 하겠다는 건지, 저 야당의 지도자로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대 판사 출신이고 하니까 이게 자기 생각이 없고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하니까는 좀 미국도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한번 해봤던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를 시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1월 3일인가요? 미국 2024년 11월이죠. 3일 날 뭘 했냐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3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3조가 뭐냐면, 공격을 받았다 할 때 공격이라는 그 개념 정의가 있는데, 기존에는 군사 공격만 공격으로 간주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공격, 하이브리드 전쟁이죠. 그러니까 여론 조작, 뭐 부정선거, 뭐 해킹, 뭐 등등 이런 것도 이제 공격 받았다고 해가지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가지고 군사 작전을 펼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2월 3일 날 이제 뭐 비상계엄하고, 그리고 대북국민 담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격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키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장 뭐 빠른 방법입니다. 모양새도 좋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 가지고 뭐 가칭 한미 동맹당 뭐 그런 거를 새로 만들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 반중 친미 하는 정당을, 그거를 이제 우파 정당으로 하고, 저 국민의힘에서 또
그 뭐 기회주의자 애들 몇 명, 뭐 몇십 명은 일로 넘어오겠죠. 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뭐가 된다? 그냥 뭐 친중 좌파 정당, 중도 좌파 정당이 되고 뭐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그런 것들도 뭐 이야기가 뭐 조만간에 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좀 있어 보시죠. 뭐 많은 지금 뭐 이 움직임들이 있는데 좀 있어 보시죠. 자, 뭐 그러니 뭐 일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한 미 8군 사령 죄송합니다. 아이고야 목이 기침이 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주한미군 8일 그 미 8군 사령관을 지낸 크리스토퍼 라네보 사령관 이분 아시죠?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 축하 행사할 때 한국 저기 연락해가지고 김정은이 잘했냐고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님 저는 미 8군 크리스토퍼 라네보 사령관입니다. 뭐 오늘이라도 우리 뭐 전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입니다. 그분이 미 육군 2인자인 육군 참모 차장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북한 및 동북 삼성 접수 준비한다는 거고요. 어차피 북한을 해방시키려면은 미 육군이 북한으로 밀고 들어가야 할 겁니다. 미 육군 참모장은 트럼프 대통령 뭐 전쟁부 장관 등과 수시로 만나서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요. 한미연합사 참모장 역임했고 전쟁부 장관, 수석 군사보좌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폴란드 전개 사단을 지휘했고 미 육군 전력사령부 작전참모부장, 제7군 교육사령관, 이라크전, 아프간전 등에 참여하여 동성훈장을 3회 수운한 야전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 관련해 가지고 최고의 전문가가 트럼프 대통령 옆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기구 66곳을 탈퇴를 했습니다. 아낀 돈 국방비 70% 늘린다고 하는데 국방 예산이 2,200조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중국이 유엔을 장악하고 전 세계의 사회주의, 피시좌파, 정치적 올바름, 뭐 기후 위기 등을 퍼뜨리는 등 전 세계를 악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CO2 때문에 지구가 더워진다는 주장은 사기고 페미니즘, 음란, 태폐, 동성애 등을 퍼뜨리고 코로나가 중국에서 유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는 뭐 우한폐렴이라는 말을 못하고 코비드19라는 그런 이상한 뭐 이름을 쓰게 한다든지 완전히 친중 정책을 폈습니다. 이 유엔 자체가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해가지고 의료 사회주의, 의료 전체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전 세계인들의 자유를 말살하고 많은 사람들 죽게 만들었습니다. 딥스테이트의 어젠다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게 유엔의 국제기구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탈퇴를 했다. 자, 미국이 50%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미국이 탈퇴하면 유엔은 유명무실해지면 돈이 없으니까는 뭐 활동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상임이사국 중 중국은 부정선거, 마약, 장기매매, 인신매매, 해킹, 보이스피싱 등 온갖 범죄를 수출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영토 확장 전쟁을 펼치고 있고 프랑스와 영국은 경제 위기로 망했습니다. 상임이사국도 이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의 유엔 탈퇴를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존경받는 미국 기대하기 어렵다 했는데 이 할아버지도 정신이 나갔습니다. 자, 반기문 우리 이 할아버지는 프랑스와 영국은 이미 거지입니다. 존경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지속적으로 지금 부추기고 있죠. 무기 대주고 돈 대주고 야 전쟁을 뜯어말려야지 그게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그 유엔 평화 헌장에 따라가지고 평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쟁을 부추기고 있으면 얘들은 존경받을 수 있습니까? 유엔 상임이사국인데 러시아는 침략 전쟁하는데 그건 왜 침묵합니까? 중국이 부정선거, 마약, 인신매매, 저기 보이스피싱, 해킹, 장기매매 등 온갖 범죄를 수출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엔에 있으면 유엔 상임이사국이 뭐 존경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왜 지적을 안 합니까? 이 나라들은 존경을 못 받죠. 유엔 상임이사국이 온갖 전쟁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범죄를 수출하고 거지 새끼들인데 그 유엔에 있으면 존경받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우 이 새끼들 거지 새끼들이고 범죄자들인데 왜 우리가 같이 있어야 돼? 안 해.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반기문도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이라는 거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좌파들이 또
어, 트럼프 대통령을 뭐 비난하고 할 건데 그 상임이사국들 중에 그 제대로 된 나라 있는가 보세요. 영국하고 프랑스는 망했고 거지고 어 그하고 저기 한 놈은 러시아는 전쟁하고 있고 저기 중국은 부정선거 수출하고 온 범죄를 전 세계 수출하고 있고 응? 근데 그런 놈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 그게 그래서 그게 싫어서 나간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비난받을 건가요? 자, 야당 정치인 마차도는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아가리 파이터입니다. 자,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또 미군 철수를 외칠 수도 있고요. 행정 능력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군부를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CIA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델시 로드리게즈 마두로 부하를 고난대행 대통령으로 만들고 CIA가 실질 통제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미 해병대가 지금 주둔을 하고 있고요. 이 델시 로드리게즈 권한대행이 미 국무부 장관하고 장시간 통화해가지고 아유 시키면 시킨다 하겠다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제 지금 그 베네수엘라의 국채가 지금 갑자기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본이 들어오고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이제 에너지 생산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믿을 수 있네 하고 이제 국채가 올라가는 거고 지금 베네수엘라의 사정은 지금 물가가 안정되고 있고 지금 뭐 식료품이나 이런 게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이제 먹고 살만하다. 야 그래도 뭐 훨씬 나아졌다. 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 이 매체들은 또 군부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 내전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기사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미군이 들어가가지고 급격하게 베네수엘라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 지상 공격하겠다 멕시코 선전 포고했고요. 지금 쿠바는 베네수엘라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자 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도 미 육군이 마약 소탕하러 진입하는데 그렇게 되면 멕시코 대통령 또한 마약 사범과 공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멕시코 대통령이 바짝 엎드리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뭐 콜롬비아도 지금 바짝 엎드리고 지금 백기투항을 했고요. 중남미는 사실상 이제 이제 정복이 끝난 겁니다. 말 안 들으면 그냥 마두로처럼 잡아가면은 그러면은 누가 뒤를 봐주겠습니까? 미국이 봐줍니까? 러시아가 봐줍니까? 끝났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덴마크와 방위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덴마크에 통보만 하면 군사기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중국과 유럽의 딥스테이트가 덴마크에서 생체 실험, 생화학 실험, 차원 이동 실험, 온갖 이상한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딥스테이트와 중국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안 주면 나토 탈퇴하겠다고 협박하면 안 내놓을 수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주민 1인당 10만 달러 준다 이러면요. 그린란드 사람들은 이제 아이누적으로 덴마크가 크게 민족적으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10만 불씩 주고 미국 시민권 주겠다 하면은 반대할 이유가 없죠. 투표권 안 준다 해도 이 사람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그린란드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 투표하는 형식으로 이제 미국령으로 편입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을 거고요. 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면 나토에서 미군이 빠진다고 위협하고 반대하는 나라의 관세를 올리는 등 보복하면은 반대할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린란드도 그냥 스무스무하게 넘어가는 거고요. 그린란드를 왜 이게 지금 미국이 장악을 해야 되냐면 이제 부산에서 일반 상선으로 이제 베링에 입구에다가 물건을 내려놓으면은 여기 중간 기착지에서 그린란드 중간 기착지까지는 쉐빙 화물선으로 물건을 실어 날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중간 기착지에서 서유럽이나 남유럽, 북유럽으로는 일반 상선이 다녀야 되는 게 왜냐하면 부산부터 유럽까지 일반 그 컨테이너가 올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는 북극해는 저기 쉐빙 LNG선이 다녀야 되는데 컨테이너의 특성상 대량의 화물을 갑판 위에다 높게 선적하고 이 고속으로 다녀야 되다 보니까는 이 얼음에 부딪혀 가지고 이런 컨테이너선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선들은 물건을 화물창 위에 높게 싣기 때문에
이 바람에 약해가지고 이제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지구 회전 속도가 빨라가지고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붑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날아가든지 배가 전복되든지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산에서 베링의 여기 중간 기착지 북극해 입구까지는 일반 컨테이너선은 물건 계속 실어 나르고 여기서부터 그린란드 중간 기착지까지는 또 쉐빙 화물선이 물건 계속 실어 나르고 그린란드 중간 기착지에서 일반 상선으로 서유럽이나 북유럽으로 나르는 뭐 이런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연안을 따라서 가면 삥 돌아서 가야 되고 뭐 저기는 사실은 뭐 러시아 연안으로 가면 뭐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러시아 애들이 또 뭐 이상한 짓 한다고 막 못 가게 막는다든지 그러면 피곤해지죠. 그러니까 그린란드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데 미국이 그린란드를 이렇게 접수해버리면 러시아하고 중국은 북극해를 이렇게 활용하는 게 사실상 이제 어려워집니다. 예. 자, 이란 혁명 수비대 건물, 방송국 건물 등이 지금 불타고 있고요. 핵시설이 위치한 지역이 시민군에게 장악당하는 등 이란 정권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차단해서나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란의 정보를 지금 밀어넣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군사시설, 핵시설, 중국 관련 시설 등을 모두 폭격해가지고 중국이 1대1로는 무력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1000여 발을 동시에 이스라엘에 발사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타격을 하겠다는 거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사이에 중동에서 시리아, 이란, 뭐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 등 러시아의 우방국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가 IS 등을요, 이 테러 단체를 중동, 아프리카 테러 단체 근거지를 지금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폭격하고 있고 하니까 러시아도 고립되고 있고 중국도 고립되고 있습니다. 1대1로가 지나가는 중앙아시아 파키스탄, 이란 등에서 반중 시위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1대1로는 사실상 마비됐고요. 1대1로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를 완전 노예국가로 만들고 짝짝짝 빨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상임 이사국으로 있으면은 그러면 존경 맞습니까? 유엔에 있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저기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하는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인 겁니다. 헛소리인 겁니다. 비싼 밥을 먹고 왜 헛소리를 해? 자, 중국은 투자액 수천조 원을 모두 허공에 날렸습니다. 중국은 북극해 항로도 잃어버렸고 중남미 거점도 잃어버렸고 아프리카 거점 싸그리 다 잃어버렸어요. 자,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이 저렇게 이제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데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공급이 안 되면 중국의 그런 정유 시설이 완전히 뭐 다 망하는 거죠. 다 망하면은 벙커 CU 뭐 항공유 뭐 플라스틱 제품 뭐 이런 것들 아예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러려면 이제 중국 내부로 내륙 깊숙이 물건을 실어 나르고 에너지를 실어 나르고 식량을 실어 나르고 이런 게 안 되면 중국 내륙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이래 되고 이제 비행기도 운항이 안 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디젤유가 없으면은 자동차, 트럭 이런 게 운송이 안 되겠죠. 그리고 뭐 가솔린이 없으면은 뭐 차량을 운송 못 하니까 물류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장이 한번 가동이 중단되면은 파이프라인 안에 이제 원유가 굳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나중에 전부 다 걷어내야 됩니다.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고 또 페인트 생산이 안 되면은 중국의 조선업이 모두 이제 망하겠죠. 그리고 이제 선박용, 시스템오일, 실린더 오일 등 각종 윤활유 생산이 안 되면요.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를 마친 선박은 출항을 못 하겠죠. 선박용 윤활유가 없으면은 엔진 피스톤이 움직이다가 열이 나서 화재가 발생하고 상선, 군함, 잠수함,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모두 올스톱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에서 지금 중국에다 포토 레지스트 이 감광액을 이제 수출 안 한다고 하는데 저러면 앞으로 뭐 한 2, 3개월 있으면 중국 전역에서 반도체 공장은 다 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를 수출하는 거를 또 이렇게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중국 반도체 이제 줄도산 하게 되고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적용된 자국 소프트웨어를 또 규제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올 하반기 되면은 그냥 말라 비틀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탈출하던 그 시진핑 특사 마두로 만나러 갔던 시진핑 특사 탈출하다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 흘러나오네요. 근데 확인은 안 돼. 근데
비행기가 뜨다가 떨어져가 죽었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요, 중국인 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어이, 180일 안에, 토해내.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뭐,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하반기가 되면은 중국의 모든 반도체 공장 줄도산, 정유 공장 줄도산, 페인트, 항공유, 선박용, 벙커 CU, 각종 윤활유, 차량용 디젤 오일, 가솔린 오일, 각종 화학 제품 등이 생산이 안 돼서 중국 내 산업이 마비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내 전기차, 전기전자, 히토류, 배터리, 항공, 조선 산업 등이 줄부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군이 마비되겠죠. 그래 상선도 마비되고 뭐 그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수년 안에 6세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뭐 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실험이 다 끝났고 이제 뭐 마무리 작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6세대 스텔스기와 5세대 스텔스기 F-22와 F-35A를 대량으로 실전 배치해가지고 공중전의 우위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저가 전투기 그리고 뭐 고등훈련기, 경전투기 시장은요, 한국의 FA50과 KF-21이 다 빨아먹게 됩니다. 이것도 수천 대 판매가 가능하게 될 거고요. 이래 되면 뭐 향후 50년간 부품 수출하면 수백조 원의 매출이 꾸준히 들어올 겁니다. 한국은 현재 전투기를 판매하는 대신에 전투기 공장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50년간 최소 5배에서 10배 추가 매출이 생기고, 뭐 원전은 원전대로 나가고, 뭐 다른 건설 뭐 이런 거 쭉쭉쭉 그냥 다 같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한국산 전투기 공장을 구매한 나라는 한국에서 생산한 차기 전투기, 헬기 등을 자동적으로 구매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한국의 중국 조선소가 죽어버리면 한국 조선소가 이제 떼돈 버는 거고, 중국의 석유 화학 산업이 죽어버리면 한국의 화학 산업이 돈을 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지금 대만이 위험하기 때문에 뭐 계속 지진 일어나고 하니까는 미국 업체들이 전부 다 한국의 업체들한테 반도체를 지금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TSMC도 지금 점점 이제 침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은 마 5 이상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하는 다크 이글을 대량 생산해 가지고 이 배치를 한다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하고 시진핑이 모스크바, 베이징 폭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러시아하고 지금 중국이 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냥 깨갱깨갱 하고 있다고. 그러고 에너지 가격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러시아는 에너지 가격이 다운되면 러시아는 그냥 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쟤들은 에너지 팔아서 먹고 사는데, 그리고 중국한테는 안 팔겠지. 그럼 중국은 중국도 망하는 거고, 그럼 한국은 그 유가가 내려가면 한국은 물가가 내려가고, 뭐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고 하니까 한국은 떼돈 번다. 자, 지금 한국한테는 미국이 핵 잠수함을 지금 뭐 건조하는 거를 지금 승인해 줬습니다. 한국 해군은 한 달간 잠수가 가능한 4,000톤급 잠수함에다가 마 3 이상으로 날아가는 해성 5 잠대함 미사일을 지금 탑재하고 다니는데, 미국은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 승인했고, 한국은 KF-21 120대 실전 배치하고 F-35 지금 뭐 추가로 몇십 대 더 사온다 그러고 군사력 증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가 미 해군의 힘을 빼고 중국 해군에게 서해 해저 지형도를 넘겨주기 위해 가지고 중국 해군과 서해에서 합동 수색 구조 훈련을 벌인다고 합니다. 이거는 핑계고 명분이고, 그러면서 한국 해저를 이 지형도를 중국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중 국방당국 대화 채널을 격상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해에 구조물 중국이 짓고 있는데, 야 짓지 마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알아서 하세요 하고 또 승인해주고, 뭐 이렇게 되면요, 얘는 뭐 미국이 갈갈기 찢어버릴 겁니다. 지금 주가가 4,500까지 올라갔는데, 그거 뭐 미국이 투자한 자금 쫙 빼버리면 뭐 4,000 밑으로 떨어지고 3,500, 3,000 쭉쭉 떨어지면, 그러면 이재명 정권 붕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제거하는 거는 너무나 카드가 많다. 자, 지금 군 장병 급식비도 안 줬다고 합니다. 진짜 나쁜 놈이고, 진짜 1조 3천억 국방비를 안 줘가지고
지금 뭐 군부대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 군대를 해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첩사를 해체하고요. 민간주도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참 선거 개입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김규현 전 국정원장을 출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국정원이 보궐선거 앞두고 선관위 서버가 부실하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데요. 이재명과 민주당은 마약 사범을 잡는 검찰청을 해체했고 간첩 잡는 방첩사와 국정원을 해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민노총은요 북한 테러 단체고 마약 카르텔입니다. 그게 마두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으면요 그냥 이재명이 야 동맹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야 잡아와 저 북한에 돈 줬으니까 대북 송금으로 잡아와 뭐 그렇게 잡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고 얘는 이제 마약 카르텔이야 마두로하고 똑같아 해가지고 그냥 마두로 옆방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뭐 트럼프 대통령 그거 안 하겠습니까? 뭐 야 유엔도 탈퇴하는 마당에 이재명이 동맹국 대통령이라 해가지고 얘는 부정선거로 당선됐어요. 뭐 그 이야기하고 진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고 얘들이 부정선거를 하고 이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 잡았어요. 뭐 미국에서 그렇게 발표만 공식적으로 해버리면 이재명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들 어디까지 가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 해봐라. 그래 너 어디까지 가는가 보자.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만간에 없어진다 이 새끼들. 북한에 지금 북한도 여러 제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여기 지금 뭐 많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그냥 오늘 밤에 들어가 가지고 뭐 항공모함 띄우고 어쩌고 할 필요 없이 지금 오늘 밤에 들어가 가지고 잡아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에 김정은이 체포됐다 그런 뉴스가 뜨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북한 접수하고 그래가지고 북한에 문서고 열어가지고 남한의 간첩 새끼들 싸그리 잡아들이고 그런 일 안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래가지고 북한 노동교화소 비우고 거기다가 한 100에서 200만 명 집어넣는 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전시가 되면요 이 스파이 혐의, 간첩 혐의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단심입니다. 1심 무기징역까지는 너 간첩 땅땅땅 하면은 그냥 무기징역 그냥 가는 겁니다. 사형만 3심이고 하니까는 100만 명 집어넣는 거는 아무 어렵지가 않다. 민주당을 북한하고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해버리고 민주당 당원들 잡아들이면 되는 거고 민노총을 북한하고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해버리고 민노총 싸그리 다 잡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러면 한 200만 명 잡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자, 정부가 연탄 쿠폰 뿌려놓고요 세수 부족이라고 돈을 안 주고 있답니다. 연탄 업체에다가 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 온갖 생생은 다 내고. 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이병진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조국 포함 3명이 배지를 잃었네요. 조국이도 국회의원이 아니라네. 지금 1월 8일자 기사입니다. 조국이도 국회의원 배지를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국이는 왜 저래 설치노? 배지 잃었는데. 조국이는 왜 저래 설치입니까? 저 배지 잃었으면은 당대표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선거법 정치자금법은요 돈 주면 공천 줄게 말만 해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판례가 그렇습니다. 김경 민주당 시의원이 강선우에게 돈을 줬고 강선우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돈 받았다가 말했고 김경은 부동산이 많아서 공천 탈락인데 단수 공천되었기 때문에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이재명 정권 여가부 장관 후보자 겸 민주당 의원인 강선우 김경 시의원이 구속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경찰이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도 해야 될 겁니다. 현재 코스피가 4,500을 돌파했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투자한 자금 빼버리면 폭락하고 환율 폭등하고 아비규환 될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뭐 압수수색 당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 구속되고 있고 민주당 전 원내대표 구속 등 뭐 기사가 터지면 정권 붕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 전 원내대표인 김병기와 가족들의 각종 비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버티면 버틸수록 민주당에서는 불리하나 국정원 불량요원 출신인 김병기가 다른 의원들 비리 및 약점을 녹취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민주당에서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뭐 저래 질질 끌면은 이제 뭐 무너지는 거지. 그리고 또 선거하려고 하면 최소 한 달, 두 달은 또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서로 이제 물고 뜯고 뭐 하다 보면 망하는 겁니다.
통일교는 CIA 하부 조직이고 친트럼프 세력이므로 통일교에서 이재명이한테 준 비자금 관련 자료를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뭐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트럼프 봐주세요. 우리가 이재명이 제가 할게요.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요, 국민들은 이재명이가 대선 자금 받고서 덮었다고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침몰한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게 평양 무인기 침투를 시켜가지고 계엄하기 위해 가지고 도발을 유도했다. 뭐 그런 혐의인데요. 그래가 이적죄를 추가를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한국이 또 무인기를 도발했다. 대가를 각오해야 된다. 1월 10일자 기사가 났고요. 북한이 한국에 작년 9월에 이어 이번 달 4일에도 무인기를 보냈다. 대가를 각오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재명이도 이적죄로 고발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오니까 이제 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무인기 침투, 야 이거 조사해. 민간 무인기 가능성의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 신석 수사 지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는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오니까 야 잡아와, 지령 내리니까 그거 따라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북한 간첩이지, 이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북한 지령을 충실히 따르는 북한 간첩, 중국 셰셰, 중국 간첩 새끼를 갖다가 지금 대통령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래 너 끝까지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봐라 이 새끼들아. 그래 뭐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 재명이 착하지. 나중에 관타나모 가려면은 숙제 한 번에 하자. 너 열심히 놀고 있어. 지금 딱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재명 정권이 저렇게 지랄 연병 발광을 하면 할수록 이재명 정권과 종북 주사파들을 미국에서 이놈들 절대로 살려놓으면 안 되겠네. 한 200만 명 잡아가지고 노동교화소에 수감해야겠네. 이런 이야기가 그게 현실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북 방송해가지고 북한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자, 역사 공부해야 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하고 있습니다. 460페이지고 금액은 16만원입니다. 주문 문자는 010-2609-2023번이고요.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신한은행, 예금지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고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교보문고나 쿠팡에서는 16만 2천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저기서 사시면은 수수료가 40%가 저쪽으로 갑니다. 근데 저희 쪽에 사시면은 이제 이 수수료 40%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 사진전 하는 데로 가요. 청계광장 그 옆에 그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지금 사진전 6.25 사진전 하고 있는데 저기 경비가 많이 깨집니다. 자, 이 책은요, 안재철 대표가 이제 저자이신 안재철 대표가 미국 재미교포인데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뭐 대학교 박물관 등을 돌면서 지난 20년 동안 20억 넘게 들어가지고 사진을 5만 장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그거를 칼라화했기 때문에 한국이 없는 사진들이고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미국 분들한테 선물로 주시면 엄청나게 좋아하고요. 한글 영어 같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6.25 때 도와줘서 고맙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주면은 뭐 엄청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거 꼭 선물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래 고생했구나, 우리 엄마 아빠 고생했구나 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할머니 할아버지를 존경하게 될 겁니다. 이 손에 들고 다니는 6.25 박물관입니다. 자, 여러분 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